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새 대통령 집무실, 지금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그 뜻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은혜 그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0%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인수위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자, 용산으로 가느냐 광화문으로 가느냐. 1안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 2안은 그 광화문. 그전에는 광화문 저 뒤로 보이는 정부종합청사 구청의 총리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종합청사 옆쪽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외교부 청사가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2안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 톱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용산에 이 국방부의 신청사, 구청사가 있는데, 신청사로 들어가고, 국방부는 또 옮겨간다. 그리고 거기 합참도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있는데, 이 군부대를 옮기고, 그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 자, 이 구상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5시에 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이전 후보지로 이 세 곳,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신청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저 구청 총리실이 있는, 그리고 또 정부 서울청사 별관, 이 별관이 외교부 청사입니다. 외교부 청사를 그 별관이라고 부르죠. 정부 서울청사 별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외교부가 입주를 했는데, 자, 지금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 3면 보시면은 용산 집무실이 광화문보다 보안, 경호상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전 비용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국방부 신청사 사진도 같이 실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시대 개막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없어서 좀 도청, 감청이나 경호, 보안 우려가 적다. 정부 종합청사보다는 그렇겠죠. 정부 종합청사는 여기서도 지금 다 보일 정도로, 유리창까지 다 보일 정도니까, 이 용산에는 이렇게 주변에 고층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백악관처럼 집무실, 대통령의 집무실과 비서실이 같은 그 건물 안에서 인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용산공원이 완성이 될 때는, 용산공원이라는 것은 그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고 큰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용산공원을 완성할 때는 국민과 소통이 용이하다. 그리고 대신 기존에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부지는 약속대로 100%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외교장관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죠. 이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 이 제가 한 2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뭐 국방부와 이 합참을 다 옮긴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군사시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5월 10일 취임식 때부터 집무실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 안에 서둘러서 이 국방부와 합참이 다른 데로 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군사시설이 있는 그쪽에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과연 그 이미지가 저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그 이미지가 과연 좋아질까? 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서울신문은 이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구중궁궐 청와대 벗어난다는데 군 시설 속 국방부 집무실 또 구중궁궐 아니냐. 군 시설이면 민간인들이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죠. 뭐 그 옆에 뭐 용산공원 만들어서 한다는데 용산공원이 아마 2027년인가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에 완성이 안 됩니다. 2027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파 방해 같은 이 경호 문제가 있어서 강화문 시대는 지금 아마 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문 대통령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용산 시대는 좀 다소 생뚱맞게 보일 수가 있다.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과 모순된다. 자, 군사시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용산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7년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공원 옆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을 보면은 그 백악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덴살 그 에리어 해서 대통령의 공간이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27년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2027년에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사 거의 중단한 상태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국방부와 합참은 기본적으로 탄약이 장전된 무기가 상시 배치되는 공간인데 그 근접한 공간에 대통령이 상시로 있다는 것은 경호 측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다. 또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안에 소통이 문제라면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개편하면 되는 일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어디로 집무실을 이동하든지 간에 시민 불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정권 초기 국정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지금 또 한남동 공간으로 간다는데 그 국방부 신청사에서 한남동 공간을 관저로 사용할 때는 출퇴근에 3km 거리입니다. 3km 거리인데 그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3km를 왔다 갔다 하면은 교통 통제되죠. 그리고 경호를 하게 되면은 교통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 같은 것도 통제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는 시민들은 휴대전화가 불통이 됩니다. 자, 이런 상당히 그리고 군부대를 당장 줄줄이 지금 옮겨야 되는, 자, 군시설 연쇄 이동,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자, 국민일보도 기존 청와대엔 안 들어간다는데 국방부 청사도 구중궁궐 우려. 국방부 청사가 오히려 더 구중궁궐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청와대는 앞길을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청와대 바로 앞으로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제가 출입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가령 그 청와대 입구에 들어가는 춘추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머무는 곳. 춘추관 바로 앞에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시설로 둘러싸여 데다가 일반 국민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그래서 소통에 적합한 곳이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된다. 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저 청와대 안을 공간 재배치를 하면 됩니다. 청와대 안에 지금 본관, 대통령이 집무하는 본관과 비서동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 비용이, 이전 비용이 뭐 100억, 20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 재배치를 하면 되죠. 그리고 상당히 뭐 헬기장도 있고 그 옆에 녹지원도 있고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한쪽으로 몰아넣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자, 그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자, 그런 의견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 한국경제 오늘 칼럼에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오형규 칼럼인데 청와대를 전면 재건축하자. 아예 청와대를 그냥 전면 재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죠. 이것은 제 의견과 같습니다. 자, 청와대를 오히려 이 구중궁궐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고압적이고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스스로 고립돼서 제왕적 대통령화가 되곤 했는데, 그렇다고 강화문이나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 국민소통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용산 가느냐, 뭐 강화문 가느냐, 이것보다는, 그런 위치보다는 의지가 더 관건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 정례 브리핑을 한다든가,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이 소통이지, 뭐 저기 있다가 뭐 용산으로 가고 이런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백악관처럼 일체화해서 세계 최고의 헤드쿼터로 만들어 보라, 이런 제안입니다. 아예 발상을 바꿔보자. 공약 준수가 국민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안긴다면은 제고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총리실이나 국방부의 연쇄 이전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저쪽으로 가면 총리실 가면 총리실을 세종으로, 뭐 세종에도 총리실이 있지만 서울에 또 어디든가는 또 마련해야 됩니다. 국방부 합참 연쇄 이전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럴 바에는 기존 청와대를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전면 개조하는 게 낫다.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서 집무실, 참모 사무실, 관저를 수평으로 일체화하면 된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할 동안은 비서동에 집무실을 하나 마련하면 되죠. 임시 집무실을 비서동 안에.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본관 재건축이 끝나면 참모들과 함께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형규 칼럼에서는 지금 무엇이 중헌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인수위 한두 달 하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을 밑거름을 그리는 기간이죠. 오히려 5년 동안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달이.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문제, 이 집무실 옮기는 문제로 이렇게 신문에 일면 톱을 장식을 하고 온갖 여기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오늘 5시에 회의를 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청와대 공간 재배치 이런 이야기를 직언을 할 만한 주변 참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청와대 오찬 회동이 결렬이 됐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결렬됐는데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조간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인사권, 사면권, 특히 인사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아집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팩터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톱에서 인사, 사면 놓고 신구 권력 갈등, 인사는 좀 알박기 인사를 이야기하죠.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 넣는 문제입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겠죠. 결국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대선 때 여론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여론조작 사건이고 만약에 그 여론조작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다면은 실제로 수혜를 혜택을 본 사람은 문재인 후보였죠.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중에 김경수를 아마 사면을 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권성동 의원이 미리 그것을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명박 사면할 때 100% 김경수를 끼워 넣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 사면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제 만남이 불발된 원인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그러니까 청와대는
MB 이명박과 김경수 사면 논란에 어떤 불쾌한 심경을 표출을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쪽은 알박기 인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뭐 김원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다시 뭐 만남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윤석열 쪽은 임기 말 낙하산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타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중단을 하니 아예 청와대는 해동을 무산하는 쪽을 택해버렸다. 낙하산 알박기 인사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죠. 어제 청와대가 박경미 대변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니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자처를 해서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다.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막 반박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문재인 사람으로 박아놓겠다는 이야기죠. 알박기입니다. 권영세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은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 정치적으로 임명됐다면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캠프, 그리고 뭐 코드가 맞는 인물들,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이 사람들은 임기가 남아있어도 그만두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속속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곳에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된 곳에 자기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원자력 안전재단 이어서 한수원 사장도 알박기 인사. 참 기도 안 차는 그 인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수원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재훈 사장이죠. 정재훈 1년 연임,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서 정재훈 사장, 한수원 사장 1년 연임을 의결을 했는데 1년 이미 3년을 임기를 마친 뒤에, 작년에 3년을 마친 뒤에 1년을 연임했는데 또 추가로 1년을 연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임기에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죠.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그러니까 5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문재인이 퇴임하면서 1년 더 해. 월성원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다시 연임을 시켰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김재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또 지난달에 원자력재단 이사장을 맡겼습니다. 탈원전, 지금 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변화가 예상이 돼 있죠. 그런데 그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원자력재단, 다른 데도 아닌 원자력재단 이사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IPTV 협회장에 최근에 들어갔고, 가스안전공사 감사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을 했고,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 김재남, 그리고 국정원 1차장과 청와대 사이버 정보 비서관을 한 사람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좀 자제를 하라.
그리고 정급한 인사가 있으면 우리와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니 무슨 소리야. 아직 인사권 우리에게 있어. 다음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면도 마찬가지죠. 사면도 어제 결렬의 한 원인이 된 것 같은데 한겨레는 이 청와대 쪽에서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쪽이 MB 김경수 동시 사면론을 띄우자 사면 거래하자는 것이냐 격앙 이렇게 썼는데 사면 거래를 하려는 것은 청와대 쪽이었죠.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사면을 보려고 했을 때 안 시켰을 때 그때부터 나왔던 분석입니다. 이 하나는 이 여권 갈라치기, 야권 보수 진영 갈라치기. 또 하나는 이 지지층 결집용.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을 하면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것을 감안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석이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 김경수가 끼워넣기 위해서 마지막에 끼워넣기 위해서 이명박은 남겨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또 정황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것은 청와대가 사면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권성동 그 의원이 그 회동을 앞두고 김경수를 동시 사면시킬 것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면을 시키기가 어려워졌죠. 자, 그래서 그것도 오찬해동 불발의 원인이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뀐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알박기 인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후한무치할 정도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버티기에 막 들어갔습니다. 버티기. 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부재자 투표에서 그 난리를 쳤으면서 그날 뭐 출근도 하지 않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무총장이 지금 차이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17개 시도 선관위에 상임위원단이 있죠. 상임위원단이 건의문을 내서 선관위원장 노정희 거취를 좀 표명을 하라.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집단 행동이 선관위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정희는 버티고 있죠. 사실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정희 위원장에게 전달을 했죠. 그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노정희 위원장이 오늘 긴급회를 주재를 한다는데 과연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김오수도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 친정, 검찰서도 파열음,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오수, 임무 충실, 사퇴 거부. 이것도 권성동 의원이 제기를 했죠.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하라. 물론 임기제인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사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그 정권에서 정권 친화적인 그런 그 수사 방향을 계속 설정을 해왔던 사람이죠. 뭐 대장동 같은 것,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같은 것 이런 거 수사를 거의 뭐 뭉개고시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화된 검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입니다. 최강숙의 인사이더 해서 DJ 정부 첫 비서실장 김중건 전 비서실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중건 비서실장인데 왜 김중건 비서실장의 이 말이 지금 중요한가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경북 울진 출신이면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공동정부였죠. DJP, 김종필 전 총리와 공동정부를 했는데 그 첫
비서실장이 김종근 실장이었죠. 지금도 공동정부입니다. 뭐 비중이 그때만큼 한쪽이 크지는 않긴 하지만은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 총리로도 유력하죠. 그래서 이 당시 이 공동정부 1호 DJP 정부의 이 비서실장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 협력 파트너가 있는 공동정부는 공동정부의 대통령은 독주하고 오만해질 수 없는 구조다. 독주를 못하죠. 견제를 하니까 공동정부의 한쪽에서. 그리고 오만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안철수는 5년간 정치적 공동 운명체고 신뢰관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3월 1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